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강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에 계십니까?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고객님 만나기도 무섭고, 어디 식당 가서 밥 먹기도 무섭고, 애들 어린이집도 안 가고, 와이프 신경은 예민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차는 계속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차는 K5 22년형 모델이고요, 신형 엠블럼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바뀐 엠블럼이 적용된 이 K5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K5고요. 1.6 터보 노블레스 사양의 컴포트, 스타일,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커넥트의 보조 배터리까지 추가한 차량입니다. 외장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이고요. 시트는 블랙 시트입니다. 자, 먼저 엠블럼 바뀌었고요. 원래 기존 엠블럼은 이렇게 동그랗게 본넷이 파여 있었는데, 이 본이 파여 있는 것도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평면으로 생긴 엠블럼이 붙었습니다. 자, 휠캡에 있는 엠블럼도 신형 로고로 바뀌었고요. 이 차는 1.6 터보 모델에 스타일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19인치 휠 적용됐습니다. 자, 후면에도 여기에 신형 로고 들어간 엠블럼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번에 22년형 출시되면서 여기에 붙어있던 1.6 터보 GDI 엠블럼, TGDI 엠블럼은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고객님 차만 이게 안 붙어 나왔나 했는데, 다른 분들께 여쭤보니까 22년형으로 출시되면서 이 터보 GDI 엠블럼이 삭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닝에서도 발견했던 건데, 차명 배지도 약간 반광, 광이 좀 덜 나는 그런 소재로 바뀐 것 같아요. 이 기아 로고가 광이 좀 덜 나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일체감 있게 하려고 이렇게 광이 좀 안 나는 재질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엠블럼도 바뀌었죠. 스포티지처럼 이렇게 원형 크롬으로 감싸고 있고, 가운데에는 신형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 스마트 키에도 신형 엠블럼이 적용됐고요. 키의 디자인은 기존 스마트 키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 엠블럼만 바뀌었어요. 디지털 키의 로고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유리의 로고는 아직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재고가 남아있는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경우는 미리 제작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게 차례대로 차가 출고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신형 로고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유리 같은 경우는 기존 로고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로고 적용된 부분들 살펴봤고, 이 차량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구 타입으로 적용이 되고, 주간 주행등도 아래쪽에 적용이 되고요. K5 같은 경우는 안개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방 주차 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노블레스 트리부터 적용되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 전방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을 켜게 되면 LED 방향지시 등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그리고 19인치 휠, 1.6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K5 중에 가장 큰 휠이 들어가죠. 19인치 휠. 디자인도 상당히 멋집니다. 타이어도 고성능 타이어로 피렐리 P0 올 시즌 타이어 적용이 됩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 편평비가 상당히 낮은 타이어이기 때문에 좀 턱이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천천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에도 LED 방향지시 등 적용이 됐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 있습니다. K5도 허들 램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를 추가하지 않은 사양이기 때문에 여기 전방 유리 A필러 몰딩하고, 사이드 미러 아랫부분 마감재하고, B필러, C필러는 무광 플라스틱입니다. 22년형으로 변경되면서
이 부분이 혹시 적용되나 했는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냥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여기 앞쪽에는 크롬으로 감싸져 있는데 이 보호캡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보호캡 안 떼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신다면 꼭 이 보호캡을 떼고 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잘 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 보호캡을 떼는 게 조금 더 멋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호 비닐이 붙어 있는데 이 크롬이 쭉 감싸고 있죠. 스마트 커넥터 옵션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버튼 대신에 터치형 잠금 장치가 적용이 되고요. 안쪽에도 센서가 있어서 문이 잠겨 있을 때 손을 넣으면은 잠금 해제가 되고 바로 당기면 문이 열리겠죠. 터보 GDI 엠블럼이 없으니까 뒷모습을 봤을 때 이 차가 터보 1.6 터보 모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번호판 등 같은 경우는 LED 타입 아니고요, 전구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자,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매트에도 아직까지 기아 기존 로고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잡이는 여전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실내 탑승해서 또 살펴볼게요. 더워. 1.6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이 핸들의 아래쪽이 잘려있는 D컷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고요. 노블레스 사양이라서 퀼팅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인조가죽 감싸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플라스틱 아니고 인조가죽 감싸기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런 스티치 들어가 있고요. 우드 그레인으로 쭉 해서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까지 모두 감싸고 있습니다. 팔꿈치 닿는 부분도 인조가죽 감싸기 되어 있고요. 창문은 전좌석 오토로 내려가고요.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접합 유리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만져보시면 유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뒷유리 같은 경우는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블레스 사양부터 적용되는 후측방 모니터링, 방향지 시등을 켜게 되면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해서 측면에 카메라를 켜줍니다. 오토 헤드램프, 오토 상향등 적용되어 있고요. 우적 감지 와이퍼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이 우적 감지 와이퍼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기아 신형 로고는 정말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저 옵션이 추가된 차량이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했을 때 전방의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차로 유지 보조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같은 경우는 이 핸들 왼편에 따로 버튼이 제공되고요. K5에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되진 않지만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은 운전석에 따로 제공이 됩니다. 스포티지의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되게 작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제 차를 타면 더 작게 느껴집니다. 제 차는 8인치입니다.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서라운드 뷰 카메라 켜지고요. 스포티지나 K8에 적용되는 3D로 차를 막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풀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조수석의 온도는 따로 설정할 수 있고, 이 K5는 터치식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풍향을 조절하기 때문에 메모리 버튼이 따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자주 쓰는 온도가 있다면 이 메모리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누군가가 온도를 막 만졌더라도 메모리 버튼을 누르면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온도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기청정 모드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자, 앞쪽에는 USB 충전 단자, 리더기, 12V 소켓 적용이 되고요. 다이얼 변속기, ISG 오토 스탑,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주차 센서, 서라운드 뷰 켜는 버튼 함께 제공이 되고, 이 아래쪽에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조수석까지 모두 제공이 됩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돌려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도 드라이브 모드가 계속 변경이 되고요. 모드 변경에 따라서 계기판의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여기 비어있는 버튼은 RSPA 시그니처 사양에 적용되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버튼 자리입니다. 노블레스 사양이기 때문에 여기는 버튼이 비어 있고요. 특이하게도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이렇게 휴대폰을 넣으시면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휴대폰이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슬림한 룸미러 적용되어 있고 터치형 LED 실내등 적용됐습니다. 스마트 커넥터 옵션에 추가되는 빌트인 캠이 적용된 차이기 때문에 DVRX 수동 녹화 장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비어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썬루프 버튼도 비어 있고요.
유보라는 이름이 기아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유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버튼으로 제공이 되고 SOS 하이패스 관련 버튼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 상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바이저에 제공되는 이 화장등 같은 경우는 따로 버튼이 없고요. 거울을 열고 닫음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는 방식입니다. LED 등은 아니고 전구 타입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막혀 있고요. 시그니처에 적용되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적용되지 않은 노블레스 사양입니다. 운전석에서 쉽게 동승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고요. 동승석에 시트를 눕혀주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제공됩니다. 누웠을 때 좀 편안한 각도로 눕혀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시트벨트 높낮이 조절 장치 같은 경우는 조수석까지 모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서도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버튼이 제공되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했을 때 전자식 차일드락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뒷좌석에 창문도 못 내리고 안쪽에서 뒷문을 개방할 수도 없습니다. 자, 뒷좌석입니다. 뒷좌석도 이 우드 그레인 내장재 적용이 되어 있고 인조가죽 감싸기, 스티치, 인조가죽 감싸기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옵션이 추가된 차량이라서 2단으로 열선 제공이 되고 내비게이션 옵션이 적용된 차기 때문에 뒷좌석도 풀오토 윈도우 적용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끝까지 내렸을 때는 요만큼 남게 돼요. 인조가죽 마감으로 시트 뒤편에 이렇게 포켓이 제공되고요. 2열 송풍구 아래쪽에는 12V 소켓, USB 충전 단자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LED 실내등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컴포트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헤드레스트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 컵홀더, 암레스트 제공되고 트렁크에서 긴 짐을 실을 수 있는 스키스루까지 제공이 되어 있는 사양입니다. 요거는 컴포트 옵션에 추가되는 사양이에요. 자, 블랙 시트이기 때문에 이 A필러부터 천정부까지는 모두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는 A필러부터 천정부는 모두 검정색으로 마감이 됩니다. 뒷좌석에서 본 대시보드 디자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22년형 K5를 살펴봤습니다. 이 엠블럼 어디가 바뀌었는지 또 어디가 바뀌지 않았는지 찾아봤고요. K5 리뷰는 제 채널에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